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 상담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론과 그리고 실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꼭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러한 이론들이 담겨져 있고요. 실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다양한 상황과 기법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특히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담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집단의 특징. 그래서 말 그대로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과 개인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단 상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단 상담과 다양한 유사 개념들이 있어요. 유사 개념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집단 지도, 아니면 집단 교육, 집단 훈련, 이러한 표현들이 조금씩은 상담과는 다르거든요. 집단 상담과 유사한 개념들을 좀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 상담의 장점과 함께 어떤 것들이 요즘에 두드러지냐 하면 얄롬의 치료적 요인, 요게 지금 매우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22년도에도 얄롬의 치료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보기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단순히 얄롬의 치료적 요인 11가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얄롬의 치료적 요인 중에서도 실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시간은 유한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하고 좋은 선택과 그걸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실존주의 상담과 관련된 치료적 요인이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치료적 요인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얄롬은요, 집단 상담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축소된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다루는 사회화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상담 장면에서도 이 사회관계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축소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사용했다. 그래서 얄롬의 치료적 요인들이 자주 다루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집단 상담과 관련된 독특한 이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집단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신분석부터 개인 상담, 게슈탈트, REBT, 인지치료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툴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필수 교육의 상담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은 집단 상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실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이 있죠. 침묵을 많이 한다거나 대표적으로 내담자들이 침묵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침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자꾸 개인적으로 내 집단원들을 자꾸 뭔가 치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와 어떻게 접근하고 개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본적으로 기법이죠, 기법. 실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영, 뭐 해석, 명료화, 뭐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사례와 좀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평가. 요즘에 이제 집단 상담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평가라고 하는 건 매 회기마다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한번 진행할 수도 있고요. 끝에 꼭 진행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추수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 평가 내용에도 일반적인 평가 내용이 있고 각자의 학자들이 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매우 중요하더라. 요즘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집단 상담에서 사실 또 특수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특수 사례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다문화죠, 다문화. 다문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집단 상담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이 다문화 아이들이 요즘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상담사 분들도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실전 이런 것들도 있네요. 2인의 상담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공동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동 상담자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단 상담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연합 상담과 병행 상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핵심적인 요즘에 좀 자주 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아,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필수적인 이론들을 학습을 잘 하셨다면 특히나 이 집단 상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